네, 체크포인트와 추천주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어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주 전문가 그리고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두 기업, 지난주에는 삼성전자 이 실적 가이던스 양호하게 나왔고요. 이번에는 투자 쪽의 이야기인데 삼성에서 텍사스 쪽에 추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지난주 후반에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것에 따른 낙수 효과를 볼 만한 종목군들은 어떤 게 있는지 현재 SK하이닉스의 투자 상황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최현수 전문가님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반도체 업황 악화로 중단이 됐던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하고 SK하이닉스의 청주 공장을 본격적으로 확장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 개선에 설비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면서 결국 지금 반도체가 업황이 앞으로 살아날 거에 대비해서 미리 대비해서 선제적 투자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HBM뿐만이 아니라 D램하고 또 낸드 플래시 쪽에서도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 좀 점진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반도체 업황은 앞으로도 지금 현재가 회복 구간 초입이다. 역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반도체 장비 업종들 종목들 먼저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라든가 하나마이크론 이쪽 후공정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공정 쪽도 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진테크라든가 이런 쪽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거든요. 일단 한미반도체 먼저 잠시 보시면은요. 미국 증시 조정에 의해서 조금 소폭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1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미국 증시 간밤에 우려했던 거와 다르게 약간 강세를 좀 보이면서 오늘 주가 움직임 한번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은 그동안에 긴 횡보 구간을 끝내고 정고점 테스트에 정고점 바짝 앞두고 있는데 정고점 넘어설 것으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 전공정 업체인데 주가 움직임이 그동안에 상당히 좀 부진하고 무거웠는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아주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앞으로의 투자 방향에 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추가 투자를 발표한 만큼 여기에 계속해서 후속 투자라든지 어떤 종목 영향을 받을지 이 투자 아이디어로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갑니다. 해외로 눈을 돌립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아직까지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5차 중동 정쟁이 발발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 어떤지 상품 시장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던데요. 두루두루 좀 살펴주세요. 김근우 전문가님. 네, 우선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사실 시작부터 좋은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우려되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좀 이야기한 만큼 과연 중동의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지금 하마스와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6개월째 이제 전쟁 진행 중입니다. 이런 지점 속에서 지난 1일에 이제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직접 폭격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란에서 이제 7명 정도 사망자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7명 중에 이제 자헤디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이 이란에서는 좀 영웅급으로 좀 보고 있는 장군이고 이 장군이 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란은 좀 격분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보복을 하겠다라고 좀 공표를 했는데 당연하게도 이제 미국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의 스탠스를 먼저 취하기 전에 이란에서 미국에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끼어들지 말라. 이 상황은 굉장히 좀 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측면을 외교적으로 이야기한 건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중요한 점은 이제 친이란계 무장 세력 헤즈볼라도 동참을 시사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은 이제 전면전으로 치닫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어제 엊그제 주말에 해서 정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봤어요.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사실 전면전 가능성은 높게 보진 않습니다. 여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이란이랑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이제 가장 규모가 강한 이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치닫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5차 중동 전쟁 그리고 훨씬 더 좀 확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면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중요한데 제가 이제 유가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WTI 선물 지수를 좀 보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지점이냐면 WTIU가 보통 기준점이 됩니다. 유가 중에서도 좀 기준이 되는 차트인데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게 되면 제가 사실 여러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이제 국채 금리와의 연관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인플레이션 이슈와의 연관성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슈와 연관성이 어떤 지점이 되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럼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구나라는 스탠스가 취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차트가 나오는 거 같이 확인해 보시면요. 오른쪽 끝에 부분이 최근자입니다. 지금 86달러 정도 WTIU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 전에 보면요, 90달러 정도 툭 튀는 구간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거든요. 그럼 이때 유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증시 작년 10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지점이요. 그 시작을 전쟁이 끊었고 지속되는 걸 유가가 만들었고 또 국채금리 상승이 만들었거든요. 이 지점이 아무래도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이제 전쟁이 전면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증시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라면 당연하게도 이제 에너지주라든지 해운 물류, 사료 곡물주들이 좀 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전쟁 발발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유가가 이렇게 상승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좀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상품 시장에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좀 보수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다음으로는 에너지 쪽으로 가겠습니다. 수주입니다. 수주. LPG하고 LNG선 수주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 조선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이 에너지선 관련된 부분들을 봐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작용을 할지, 최근 들어서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좀 많이 휘청거려서 조선주 들고 계신 분들 좀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요. 최현수 전문가님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조선주는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는 그다지 강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수주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글로벌 선박 수주 같은 경우에 지난해보다 이제 줄어들었는데 LPG하고 LNG선 등 이제 고부가가치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국내 조선사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글로벌 신조선 1분기 발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주력으로 수주하고 있는 LPG하고 LNG선은 각각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76% 크게 증가했고, 그다음에 LPG선 같은 경우도 50%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 보면은 수주액 기준으로는 중국을 앞섰고요. 한국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수주가 33% 증가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90%로 큰 폭으로 감소했고, 중국도 0.7% 감소를 했어요. 한국 조선사만 호황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조선사들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하나오션 주가는 그다지 강세는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수주가 잘 되고 있으면은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결국엔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결국에 상승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조정이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차트 보시면 조정이 그렇다고 해서 많이 지금 나온 상태는 아니다. 물론 전체적인 시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같이 좀 하락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실적 시즌에 맞춰가지고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주가는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주들 이 LPG, LNG선 수주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주가는 이에 화답하지는 않은데 시간이 좀 있으면 이 종목분들도 거기에 또 반응하는 날들이 오지 않을까. 조선주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만한 부분은 작년, 올해 믿고 투자하는 종목군입니다.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변압기 관련해서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군들이 형님 노릇
노릇을 하면서 먼저 갔다면 최근 들어선 땡땡 전선자 붙는 종목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에 또 이런 전선주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해석 나타나는데요. 앞으로 어느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을 것인지 투자 메리트 측면에서 분석해보죠. 김근우 전문가님. 네, 우선은 아시다시피 변압기 쪽 전력 인프라 중에서도 변압기 먼저 출발했습니다. 앵커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대장을 보자라면은 현대일렉트릭이 있겠고 또 효성중공업이 있겠고요. 또 소형 변압기로 보자라면 재룡전기가 있겠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다음 타자가 이제 전선주라고 지난주부터 이제 쭉쭉쭉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그래프 제가 준비한 거 한번 보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변압기가 쭉쭉쭉 끌고 갈 때 사실 전선주들은 안 움직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지점도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그래프 보시게 되면은 중전기 부문 매출액과 소형 변압기 그리고 중전기 부문 매출액 대형 변압기, 중대형 대비 변압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측면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중전기는 전격 전압 600V 이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산업용 장비들이 되겠죠. 변압기, 발전기, 차단기가 되는 거고 여기 그래프에는 안 나오지만 그럼 소전기가 있는데 이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처럼 가정용 또는 상업용 이제 제품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변압기, 발전기, 차단기 부문의 수출 금액을 보자라면 굉장히 잘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지점이 어디냐면 2022년도 지점부터예요. 왜냐하면 2022년도 이전 지점부터는 사실 박스권이거든요. 근데 22년부터 왜 이렇게 그럼 수출이 쭉쭉쭉 늘어갔는가? 소형도 그렇고 중대형도 그렇고 이 지점을 보면요. 사실 미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난 겁니다. 그럼 미국이 어떤 측면 때문에 늘어났는가를 보면은 2023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22년부터 23년 상반기까지는 미국의 이제 노후 전력 인프라 교체 시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에 노후 전력 인프라를 교체할 때 특히 변압기 부분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많이 수출을 하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리쇼어링 정책을 지속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기 수요가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또 변압기 수요가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23년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는데 23년 하반기부터도 똑같이 계속 상승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데이터 센터를 통한 전기 수요가 증가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2030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변압기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이런 특징 종목, 이제 특징 제품을 이제 만들고 개발하고 또 수출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계속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점이고요. 이렇게 상승을 함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고 변압기는 쭉쭉쭉 올라갔습니다만 전선주는 지난주에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선주를 이번 주에는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 그래프도 좀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예시가 이제 일진전기입니다. 제가 일진전기에 대한 내용을 왜 들고 왔냐면 일진전기가 이제 중전기기 사업부도 있고 전선 사업부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선도 매출액이 그럼 늘고 있는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좌측에 있는 게 전선 사업부입니다. 전선 사업부도 매출액이 늘고 영업이익도 늘고 있어요. 결국에는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도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 상품 가격에도 상승치를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마진이 좀 더 남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수출액 적자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이 전선주를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이유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당분간은 변압기보다는 전선 쪽이 탄력이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탄력은 또 증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력기기 쪽이 아무래도 일진전기 쪽은 조금 내려갔다 올라가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일진전기 전선 비중이 커요. 그럼 변압기 비중이 큰 재룡전기라든지 HD 현대일렉트릭 이쪽은 쭉쭉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탄력성은 아무래도 증시를 보면서 대응해야 되는 측면이라서 기대 수익 측면에서는 전선주가 좀 더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탄력은 지켜보면서 판단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변압기 쪽으로만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보셨다면 이제는 전선주들까지 조금 더 확장시켜서 두루두루 좀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군들 앞으로의 장밋빛 전망 한 번 더 짚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어서 먼저 리뷰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전력 설비 쪽이 좋습니다. 오늘 목표가 도달 리뷰도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 LS 일렉트릭입니다. 2월 첫날에 최원주 전문가 제시했던 종목이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7만 원대 이하였습니다. 벌써 4차 목표가 11만 원도 돌파를 했는데 지난주 후반에 12만 원 터치를 하면서 현재 수익률이 70% 넘어갔습니다. 72% 정도까지
두 달 보유를 했는데 수익률이 70%대 대단하죠. LS 일렉트릭 이제 어떻게 할까요? LS 일렉트릭 지금 변압기 종목들이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목표가 한 번 더 수정해서 13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차 목표가 나왔던 종목이 예전에 가온칩스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한 3, 4차 정도에서 마무리 짓는데 LS 일렉트릭 어디까지 가줄까요? 한 번 더 올려잡았습니다. 5차 목표가 설정이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요. HP 솔루션 알아봅니다. 이 종목은 3월 22일에 제시가 됐습니다. 5,000원대 이하에서 사서 목표 주가 6,000원 터치 나오며 수익률은 30%가량. 이 종목도 단기 보유했습니다. 한 3주 정도가 채 안 됐는데요. 단단한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HB 전체적으로 그룹주들이 강세인데 HB테크놀로지 유리기판 수혜주로 좀 묶여가지고 강세였고 같이 좀 움직였는데 일단은 윗꼬리가 좀 달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에 터치는 강하게 나왔는데 윗꼬리가 좀 달렸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래서 두 종목 가운데 LS 일렉트릭은 홀딩 그리고 HP 솔루션은 정리 의견 드렸습니다. 오늘의 종목 알아봅니다. 김구두 전문가님 어떤 기업 보세요? 전선주 좋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전선주 중에서 하나 준비해봤고요. 대한전선 가져왔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전선주 중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입니다. 전통적인 회사고.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 성장을 지금 단기에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수주잔액이 1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해당 시기부터 1년 전 대비해서 20%가 는 겁니다. 수주 잔고도 지금 탄탄한 상태고, 중요한 거는 이제 영업이익이죠. 2023년 영업이익이 789억이 나왔어요. 전년 대비 63%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로 보자라면 2008년 이후 영업이익이 최대치거든요. 그래서 대한전선이 사실 좋은데 주가가 너무 안 움직인 측면이 강하다라는 게 좀 메리트로 한층 더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 상승도 한몫을 합니다. 제가 어제 봤는데 이제 파운드당 달러 가격으로 봤을 때 4.24달러 정도, 이제 그 전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 많이 상승하고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좀 더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가격 전략을 좀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단에서 많이 올라왔고 변동성이 좀 큰 구간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오늘 시가 이하로 좀 잡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4,200원, 손절가는 10,000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짧게 제시를 해주시네요. 오늘장의 출발은 2.5% 오른 13,120원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데 1차 목표가 업사이드 한 10% 정도 보고 일단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대한전선이었고요. 이번에 최원주 전문가님 어떤 기업 보세요? 네, 펜텍입니다.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인데 최근에는 반도체 장비를 양산 공정을 확대를 하면서 신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XR 기기, 자율주행 등 최근에 이제 카메라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닥권에서 조금 터닝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매수가는 3,600원에서 3,700원 범위 지정해 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는 4,400원. 손절가는 3,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원수 전문가님 이 종목 처음 추천해 드리는 것 같아요. 펜텍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1% 정도 오르면서 출발 대기합니다. 3,765원권 준비 중인데 조금 아래쪽에서 걸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 4,400원, 4,400원으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주, 체크포인트, 목표가 두 달 종목 리뷰까지 해봤습니다.